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6주차 1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내용은 멸종위기 야생 생물과 환경에 대한 그런 주제로 이렇게 정해봤어요. 멸종위기 야생 생물. 자, 우리가 앞에서도 생물 다양성과 관련해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본 내용이긴 한데요. 네. 먼저 멸종위기 야생 생물이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멸종위기 야생 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멸종 위기에 있거나 또는 가까운 장래에 멸종될 위험이 있는 모든 동식물. 네, 이것을 정부가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서 지정 관리하는 종을 우리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그래서 이미 2001년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한국자연보전협회 그리고 IUCN 한국위원회, 요거는 이제 세계 자연보전협회죠. 그리고 이런 협회 등을 통해서 멸종위기종 지정의 생물 군별 기본요건 그리고 대상 종별 멸종위기종을 이미 2001년에 지정한 바가 있고요. 또 어떠한 종들을 갖다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합성,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보들 또 분포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2005년에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따라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1급 그리고 2급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이제 제도를 시행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초기에는 221종을 갖다 이제 선정을 했고요. 2012년에는 246종을 갖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선정을 했고, 지금은 이거보다 더 많은 그런 종들이 멸종위기 야생 생물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 생물 1급, 요거는 또 어떻게 이제 그 기준을 세우고 있냐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1급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고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요거는 마찬가지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서 현재의 위협 요인이 제거되거나 또는 완화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그런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정된 멸종위기종의 목록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이게 2016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267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곤충류, 무척추동물, 육상식물, 해조류, 고등균류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포유류에는 호랑이, 이게 이제 한국 호랑이 또는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저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조류로는 여러분들이 딱따구리라고 알고 있는 우리 큰악새라고 우리 그 분류로는 큰악새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조류에 이제 등재가 되어 있고요. 또 여기 밑에 있는 꼬리칠의 도룡령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양서류에 또 더불어서 이제 요거는 이제 흰 수마자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류라든가 여기에 등재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장수 하늘소예요. 장수 하늘소도 마찬가지로 등재가 되어 있고, 또 이 끝이 이제 광릉 요광꽃이라고 하는 광릉 수목원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광릉 요광
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육상식물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저 안에 이제 포함이 돼서 등재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요 현황을 갖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요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유류에 뭐 호랑이가 포함되어 있고 쭉 저기서부터 뭐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요, 예,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류에 제가 빨간색으로 아까 있었던 이제 큰악새라든가 이런 것들도 표현해 놨는데 굉장히 다양한 뭐 노랑부리 저새라든가 백로라든가 황새라든가 뭐 다 이런 데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류의 경우에 이제 흰수마자라든가 흰수마자는 이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저게 이제 소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냐면 이제 모래, 아주 고운 모래라든가 이런 모래들이 많은 이제 여울, 예, 그런 이제 하천에 그 서식을 하고 있는 건데 예전에는 모래무치라고도 이제 표현을 한 그런 것들이고요. 곤충류의 뭐 장수, 하늘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재가 되어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물의 광릉 요광꽃을 포함해 가지고 86종 정도가 이렇게 이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으로 2018년 12월 31일 예, 기준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고요. 바로 어느 정도로 깨끗해야지 이제 있느냐 하면은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생태복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토종 민물고기인 흰수마자와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14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선욱 기자입니다. 모래가 쌓인 여울에 사는 멸종위기종 1급인 흰수마자입니다. 영주댐 건설 등으로 개체수와 분포 지역이 급감한 고유어종인데 이번에 7마리가 확인됐습니다. 모래 하천의 대표적 깃대종인 노란 잔산 잠자리도 내성천 전 구간에서 다수가 발견됐습니다. 고운 모래에서 노란 잔산 잠자리가 많이 발견되어 이들의 서식지로서 내성천이 아주 가치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달 한 마리가 모래밭을 헤집고 두리번거리다가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국립생태원이 수달 배설물을 유전 분석한 결과 암컷 6마리, 수컷 5마리가 이곳에 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양이과 최상위 포식자인 삭도, 무인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다 자라면 몸체만 1m나 되는데 개체수가 줄어 지금은 멸종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1년간 이루어진 이번 조사에서는 이 밖에도 흰 꼬리수리, 단비 등 멸종위기종만 14종이 확인됐습니다. 서식지의 안정성과 생태계 건강성이 확인된 셈입니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물 다양성 지도를 만들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과 복원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영상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이렇게 흰 수마자, 모래무치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수달이라든가 예, 또 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건강한 환경에서는 다양한 생물종들이 이렇게 이제 서식을 하고 있죠. 또 그리고 지금 현재도 사실은 이제 그 내성천이라고 하는 예, 경북 저쪽 영주 쪽 이쪽에 이제 그 주로 있는 그런 이제 하천들인데요. 거기에 이제 서식하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돼서 우리 이렇게 이제 매스컴에도 등장을 했었는데 바로 이렇게 건강한 자연 환경에서 다양한 생물종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어떤 그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얘네들이 그 이제 멸종 위기에 내몰리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물종들이 그러면 멸종하게 되는 그런 주요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개발에 의한 서식지 파괴 및 소실, 그리고 먹이 감소 및 불법 포획, 또 환경오염, 특히 수질이라든가 대기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됨으로써 이렇게 멸종위기에 내몰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외래종의 도입, 동물이라든가 식물들의 외래종 도입이
도입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기존에 존재하던 그런 이제 생물군들이 멸종위기에 내몰리는 그런 경우를 갖다 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생물종들이 변화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도태가 되는 그런 형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 멸종 위기종으로 이렇게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종 멸종의 주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그렇겠지만은 제가 조금 더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식지 파괴 및 소실, 먹이 감소 불복 포획, 그리고 환경오염, 외래종의 도입, 그리고 기후 변화 이렇게 5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요 중에서 이제 하나씩 살펴본다면 먼저 개발에 의해서 서식지가 파괴가 되고 또 소실이 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멸종위기에 처한 그런 사례들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먼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꼬리칠의 도롱뇽이에요. 바로 이런 꼬리칠의 도롱뇽이라고 하는 요 이제 그 양서류에 들어가는 건데요. 요 생물의 경우에는 주요 서식지가 산림 생태계가 양호하고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에 이제 서식하고 있고요. 인공림이 아니라 자연림으로서 안정화된 그리고 숲의 맑고 차가운 아주 그런 물이 흐르는 산간계곡 여기에 주로 이제 서식을 하고 있어요. 또 맑은 물의 시작이자 특히 이제 출발점이 되는 고산지대 산간계곡 이런데 바로 이 꼬리칠의 도롱뇽이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꼬리칠의 도롱뇽이 서식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건강하면서도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다 또 그런 공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러한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러한 환경에서 이제 꼬리칠의 도롱뇽이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탁월한 그런 이제 산림 지역을 갖다가 상징하는 지표 양서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조건을 갖다 그러한 환경을 갖다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특히 또 꼬리칠의 도롱뇽의 특징은 뭐냐면은 성체의 경우 다 자랐을 경우에도 폐가 없어요. 폐가 없고 피부를 통해서 호흡을 합니다. 양서류인데요. 양서류가 이제 피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도 호흡을 하는데 꼬리칠의 도롱뇽의 경우에는 피부를 통해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주변이 약간 오염이 되어 있거나 이렇다고 하면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수온의 변화라든가 용존산소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환경이 어느 정도 건강한지를 갖다가 아주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꼬리칠의 도롱뇽 같은 아주 건강한 그런 이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생물종을 갖다가 살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서식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뭐가 있냐면은 산림 지역의 계곡과 사면을 갖다 파헤쳐서 그래서 만든 산간 도로라든가 또는 임도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위협을 갖다 받게 되는 거고요. 또 사방 사업이라든가 스키장이라든가 양수발전소, 송전탑 이런 것처럼 건강한 이런 어떤 산림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쳤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리칠의 도롱뇽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이제 그런 데가 어디냐면요, 바로 요렇게 생긴 꼬리칠의 도롱뇽의 경우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 징그럽기도 하지만 그래서 황갈색 등의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노란색 전무늬가 있고요. 일반 도롱뇽에 비해서 몸이 가늘고 꼬리가 아주 굉장히 깁니다. 어느 정도 꼬리가 기냐면 다 자란 몸 길이의 한 반 정도가 꼬리로 이제 이렇게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긴데 요 꼬리칠의 도롱뇽의 경우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KTX가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잘 이제 경부선 같은 경우 완공이 돼가지고 다니고 있잖아요. 이 고속철도를 갖다가 건설하는 이 당시에 이 꼬리칠의 도롱뇽이 살고 있었던 천성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 위쪽인데요. 부산에서 이제 경주 쪽에 가는 중간에 있는데 이 천성산, 바로 이제 저쪽 끝에 이제 여러분들
그림에서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 바로 저 천상산 인근에 저 꼬리칠의 도롱뇽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고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야생생물 1급종이라고 하는 꼬리칠의 도롱뇽 뿐만이 아니라 자연이 굉장히 많이 파헤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들어서 지율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제 단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올바르게 이 자연 환경을 갖다가 우리가 보존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를 하게 되냐면 환경 영향 조사라고 하는 걸 해요.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이제 단계를 거쳐 가지고 그래서 환경의 영향이 아주 최소화시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공사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부르짖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단식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요 꼬리칠의 도롱뇽 때문에. 그래서 유명해졌고요. 이 꼬리칠의 도롱뇽이라고 하는 것이 또 천성산 터널이 그 당시에 굉장한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천성산 터널을 갖다가 고속철도 공사를 하면서 뚫느냐 마느냐는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에 나갈 때 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요거 공약으로서 천성산 터널 백지화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세울 정도까지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요. 물론 이제 경부고속철도는 1990년대 초반부터 논의가 되고 또 공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돼 가지고 1994년도 11월에 처음으로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랬었는데 지율 스님이 뛰어든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이 환경 영향 평가 잘못됐다. 올바르게 제대로 좀 잘 좀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저 꼬리칠의 도롱뇽과 같은 저런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런 생물들이 그냥 그 서식지를 잃고 결국은 다 멸종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주장을 했었고요. 2003년 2월에 그래서 이 그 환경 영향 평가를 갖다가 정부에서는 고속철도 건설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형태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받고 이제 완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 입찰에 들어가게 됩니다. 2003년 2월에. 그래서 이때 환경영향평가 잘못됐으니 다시 고려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1차 단식에 들어가요. 1차 단식에 들어가는데 이때 단식이 38일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드시고 물만 드시고 그리고 이제 38일 동안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식을 갖다 끝낸 게 뭐냐면은, 이제 이때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2003년 3월에,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고속철도 노선 재검토를 해라. 다시 한번 재검토해봐라. 라고 하는 지시를 갖다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율 스님이 이제 단식을 갖다 이제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3년 5월에 건설교통부 시민단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노선 재검토위를 갖다 이제 결성을 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하는데 9월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정부와 천성산 터널 이렇게 원안대로 강행을 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논의를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굉장히 말이 많았었지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9월에 강행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논의해가지고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왜 환경 영향 평가를 비롯해서 제대로 우리가 논의가 다 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강행을 결정을 하느냐 하면서 다시 지율 스님이 2차 단식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5일 동안 돌입을 하면서 이때는 아예 법적으로도 이제 제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갖다가 이제 제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이름이 그래서 꼬리칠의 도롱뇽 소송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일반인들에게는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3년 12월에 천성산 구간의 공사를 갖다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월에 단식을 했는데도 공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단식을 지금 지율 스님은 하고 계시는데 계속 이제 시작을 하다가 이게 아무래도 단식이라는 게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단식은 이제 중간에 이제 그만두게 되거든요. 건강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시 또 건강을 갖다 이제 회복을 하면서 또 단식을 갖다 다시 재차하게 돼요. 그래서 3차 단식을 2004년 6월에서부터 8월까지 3차 단식을 한 58일 동안 이제 단식을 하게 됩니다. 천성 터널 발파 작업도 이제 개시를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돼요. 결국은 2004년 10월에 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갖다가 조정을 갖다 요구를 하면서 지율 스님이 4차 단식을 하는데 이때는 100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이제 뭐였었냐면은 그 이제 청와대 수석이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다시 잘 고려를 할 테니까 제발 좀 목숨까지 이렇게 걸고 하시는 거는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좀 이제는 단식을 푸시고 그리고 꼭 믿어달라라고 이제 설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고속철도 건설공단 시민단체가 이제 공동 환경 영향 조사를 갖다 하기로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식을 푸시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2005년 9월에 지율 스님이 이제 5차 단식을 갖다 이제 100일 만에 이제 풀게 되고 6월에 대법원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도롱뇽 소송을 갖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소송을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환경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 물론 지금까지 굉장히 그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이제 대법원에서 공고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소송은 각하를 기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공사를 갖다 재개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정을 갖다 내리게 돼서 이제 지율 스님이 결국은 이제 풀게 됩니다. 법적으로 이제 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된 것은 후속적으로 계속 이제 싸우게 돼요. 2007년 11월에 선상 터널 굴착이 이제 완공이 되고요. 그리고 2010년 11월에 2단계 고속철이 동대구에서 부산까지 이제 드디어 이제 개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에 환경부가 천성산 습지를 갖다가 모니터링하고 복원하게 되는 대법원에서도 이제 이때 조건들이 충분히 복원을 해라라고 하는 이제 조건들을 갖다 이제 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율 스님이 남긴 의미는 이제 뭐냐면은 단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갖다 이제 했었지만은 지율 스님의 당초의 요구가 뭐였었냐면 부실한 환경 영향 평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해라라고 하는 것이 요구였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연은 인간의 일방적인 관리를 하거나 개발을 통해서 막 써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나눠 쓰는 그런 이제 공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갖다 전달을 하게 되고 또 환경운동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동물의 권리 역시 중요하다라고 하는 탈인본주의를 갖다가 이때 이제 메시지로 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국책사업이라든가 공공사업 이런 정책의 추진 방향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공공이익을 위한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고요. 또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법원 판결도 최종적으로 그 대법원 판결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공공개발 사업은 이 이후에 2014년에 이제 개통이 됐으니까는 평창올림픽이 2018년에 우리가 이제 했었잖아요. 평창올림픽 시설이라든가 고속철도 공사, 지금 이제 호남고속철도 공사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데 환경 문제를 갖다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남고속철 계동산 관통 공사에도 정부, 민간 협력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러한 이제 이때 당시에 그런 이제 영향에 의해서 이제 이루게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래서 교훈을 삼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지금은 이제 좀 환경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고려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일보가 뭐를 이제 하게 되냐면은 지율 스님이 이렇게 단식하고 그러면서 한 걸로 인해 가지고 고속철도 공사하는데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 사실은 허위 주장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거지만은 이때 이렇게 되었었던 환경영향 평가조차도 잘못됐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라는 이렇게 밝혀져요. 근데 지율 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해가지고 또 소송을 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바가 틀리다라고. 그래서
그 결과가 최근에 결과가 최종적으로 났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KTX 터널 공사에 반대해서 단식 농성을 했던 지율 스님이 자신을 비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벌인 나홀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터널 공사가 지연돼서 6조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허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지율 스님은 지난 2003년 2월 처음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경남 양산, 천성산을 뚫고 지나는 고속철도 터널 공사가 도롱뇽이 서식하는 고산 습지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저항했습니다. 무려 5차례에 걸쳐 300일 넘는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집중됐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던 2004년엔 당시 시민사회 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단식을 풀어달라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지율 스님은 도롱뇽 이름으로 공사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결국 터널이 들어서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제가 틀렸기를 바랍니다. 제가 욕을 먹고 정말 피해가 없기를 바라요. 천성산에 아무 피해가 없이 고속철도가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지율 스님의 외로운 싸움은 보수 언론을 상대로 법정까지 이어졌습니다. 단식 탓에 막대한 손실이 생겼다며 인터넷에서 비방과 언론 보도가 잇따랐고, 지율 스님은 터널 공사가 늦춰져 6조 원 넘는 손해가 났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왜곡 보도라며 변호사도 없이 혼자 재판을 치렀습니다. 1심은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만 하다며 조선일보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고속철도 개통이 1년 지연될 때 예상되는 손실이 2조 5천억 원이고 실제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허위 보도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조선일보의 정정 보도를 실으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승소로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환경 문제가 경제 문제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잘못된 인식들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율 스님은 15년 전 단식 농성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의 개발과 환경 보전 가운데 무엇이 우선인지 생각해보자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천성산 터널 반대가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불러왔다는 오해를 풀게 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잘 보셨나요? 야생생물종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1교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